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요일은 테슬라 신고가의 달성과 함께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통해서 시장에 또 강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신고가를 통한 모멘텀과 함께 워렌 버핏이 지분 가치를 통해서 10조 가까이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분 가치를 통해 5조 가량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면 테슬라 주가가 910달러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1천조 원 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테슬라 고공행진과 함께 이제 미 증시라든지 이런 걸 상승 탄력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미 증시의 호황이라든지 미국 증시의 상승을 테슬라가 견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라든지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이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이슈를 좀 받을만 한데,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가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의 과감한 선택, 보면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전기차 LFP 배터리 탑재 계획, LFP NCA 방식비의 가격 및 뭐 얘기하면서 LFP에 대한 이 LFP에 대한 이 배터리로 전량 교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보면은 이제 기존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시장이 굉장히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18년도, 20년도, 당장 20년도만 본다 하더라도 20년도 대비 30년도까지는 적어도 15배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뭡니까, 그 전기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테슬라가 거의 그냥 대장이죠. 지금 보다시피 주가가 거의 고공행진하니까. 그래서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뉴스를 보면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국내 2차전지주는 미국 테슬라와 한 몸이다. 테슬라가 오르면 2차전지주도 오르고 내리면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 급반등하면서 2차전지주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예요? 2차전지에 대한 시장이 굉장하게 이 시장 성장성이 기대가 됐던 거고,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뭐예요?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달성하는 만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기존에 이제 뭐가 이제 2차전지로서 같이 올라갔던 게 이것 때문에 에코프로라든지 동막강보연, 일진, K배터리의 숨은 강자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NCA 배터리. 보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필수 소재로 꼽히는 게 보면은 대기업들이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새 먹거리로 삼으면서 관련 소재 기업들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동각을 제조하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전해질을 생산하는 첨보가 대표적인 예고, 이것들이 뭐예요? NCA 세계 2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뭡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배터리를 뭐로 바꾼다고요? NCA에서 LFP 배터리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중에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전기차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 배터리 교체 한마디에 국내 2차전지 소재주 흔들리면서 장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8% 정도, 약 9%.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이 9% 하락이란 거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우리 뭐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뭐 10% 빠진 거랑 에코프로비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 뭐 4, 5% 빠진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거는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를 한다라는 이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좀 뭐 과감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게 뭐냐고 하면 이거죠.
테슬라가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2020년도 8월 2일, 그러니까 작년부터 테슬라가 저렴한 LFP 기반 배터리 자체 생산하면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뉴스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그 뉴스 같은 경우도 이거 안 나왔네요. 뉴스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방영 됐고 다 예상했던 것들이다라고 해요. 예상했던 거지만 어때요? 이미 타격은 있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LLF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테슬라가 LFP 배터리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업에 지장이 없다. 우리는 이 LLF 같은 경우는 테슬라 배터리 교체 보드와 관련해서 이미 얘네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개발 완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가 이미 LFP 배터리를 교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저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다시피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당장 작년 30만원짜리가 105만원까지 갔어요. 약 3배는 올랐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만원짜리가 80만원까지 갔습니다. 4배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메인 같은 경우는 5만원짜리가 48만 7천원, 약 10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이미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아직도 저평가된 게 아니지 않느냐? 아직도 저평가된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주식시장에는요 절대적인 상승이란 없습니다.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존재해요. 왜? 쉬어가야지만 개인들도 털어주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공매도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물량 확보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요 다이렉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횡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2년 3년 내내 대장주 테마를 가지고 갔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를 봅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2009년도에 올랐다가 2년은 횡보해요. 2년은 횡보하고 또 1년 올라요. 그리고 4년을 내리 횡보합니다. 그리고 또 2년 올라요. 그리고 3년을 횡보하고 3년 하락 횡보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작년부터 또 이제 뭡니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아무리 미래 가치가 뛰어나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라는 제도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상승세만 갈 수는 없다. 추가적인 물량 확보와 개인들을 털어내는 구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늘 뭐가 나온다? 하락하는 구간이라든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뭡니까?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악재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이게 타격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면은 어찌됐든지 테슬라는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성장해요. 그러면은 2차전지 애들이 안 올라갈 수는 없어.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앞서 얘기했던 종목들이라든지 기존의 테슬라를 통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로서 5배 내지 10배까지 올랐던 종목들은 뭐예요?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뭘 하게 되냐고 하면은 새로운 기관과 외국인이나 이제 주포들은 뭐 하냐? 새로운 작업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으로 끌어올릴 만한 종목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우량했던 2차전지 종목도 좋지만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제 CIS라든지 파워넷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보면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상승 탄력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도 괜찮겠죠?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도 좋은데 저는 그런 종목 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냐고 하면은 이걸 보면 나오죠. 자, 기존의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지금 거의 다 아까 뉴스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나라 기존 배터리들은
보다시피 NCA 세계 2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슈로서 키우기에는 좀 기업들 자체가 모멘텀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LFP 배터리죠. 중요한 게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제조하고 이제 앞으로 LFP 배터리로 전량 교체하는데 LFP 배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 기업의 CATL, 그 다음에 BYD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고 테슬라 역시 여기서부터 조달받는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뭡니까? 봐야 될 건 이 두 개 기업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LFP 배터리 가운데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과 이 기업, BYD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저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BYD 관련되어 있는, 왜? 사실 테슬라가 보면은 테슬라는 BYD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BYD에서 배터리를 조달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BYD를 보냐고 하면은 어쨌든 세계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라고 하면은 뭐가 됐든 수혜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워렌 버핏. 자, 워렌 버핏도 뭐예요? 워렌 버핏이 택한 BYD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 4배가 급증하면서 뭐합니까? 4배 급증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지분가치법에 따라 가지고 약 9조 2천, 약 10조. 이게 이제 약 10조에 달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BY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역시도 뭐예요? 삼성전자가 베팅한 중국 BYD. 어떤 회사? 워렌 버핏도 찜한 회사다. 그래서 삼성과 워렌 버핏도 찜한 BYD를 좀 더 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분만 5조, 투자 이익 쏠쏠하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테슬라를 통해서 LFP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이제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에서 이제 방향이 또 조금 넘어가는, 바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제 95%가 뭐라고요? 중국에서 나온다고. 중국에서 95%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워렌 버핏과 그 다음에 뭐예요? 워렌 버핏과 삼성 역시도 뭐야? BYD에 뭐한다?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요. 그럼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좀 믿을만하고 어느 정도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BYD를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바로 세원이라는 종목이에요. 세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리비안 상장 기대감으로서도 리비안 관련 수혜주로서도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세원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세원과 이제 테슬라가 주력장 차량에 하는 뭡니까?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놓고 봤을 때 이거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LFP 배터리는요 이제 3원계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금속이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이 저렴하고 열 안정성 면에서 유리한 것을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이 LFP가 앞으로 성장하면 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은 너무나도 좋아. 근데 이 주행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얘가 효율이 못 낸다라고 하면은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거에 대해서 무엇이 더 많은 발전이라든지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얘가 왜 2차 전지 관련 수혜로 엮이느냐? 세원이 이것 때문이죠. 세원은 배터리 칠러 부품 공급 확대. 근데 이 배터리 칠러가 뭐 하느냐? 자, 배터리 칠러는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으로 꼽히고, 그게 왜냐고 하면은 배터리 칠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는 냉각 부품인데, 이 배터리의 열기가 내려가면 뭐한다?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와 주행 효율성이 개선된다. 그럼 뭐예요? LFP의 배터리가 단점이 뭐였다고요? LFP 배터리 단점은 주행거리였어요. 근데 그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배터리 칠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테슬라에도 직접적으로 전기차 부품 납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포드는 뭐 안 봐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BYD.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BYD에도 뭐한다? 전기차 부품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자 봅시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로 전량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1. 테슬라 자체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이 LFP 배터리의 95%가 이제 뭐예요? 중국에서 나오는데 생산되는데 그 중국 기업의 BYD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이슈만 받아준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중에 크게 올라갈 법도 하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는 사실 지금 뭐 저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해요. 근데 주가라는 건 정말 미래가치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얘기하면 아 그때라도 살 걸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처럼 세원 역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전기차는 굉장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4,000원대 전고점 뭐 찍어 다시 돌린 거 나오고 있고요. 차트적인 부분은 아마 이런 흐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세대를 연결하면은 지금 이렇게 맞고 떨어지죠. 그러면 적어도 평당 5,000원? 한 이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은 11월, 12월, 1월? 12월이나 1월쯤에 여기서 캔들이 완성되고,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 나옵니다. 늘 이 삼각수렴이 끝나면서 변곡점이 나오고 여기서 상방으로 쳐준다라고 하면 이제 신고가 패턴을 날릴 수 있겠죠. 그래서 평단을 일단 5,000원 정도에 맞춘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혹시 시장이 좀 더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 미래가치, 이거 여러분들 좀 더 기업 가치 좀 더 공부해 보시고 미래가치성이 뛰어나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땐 3,000원 정도까지 손절가를 확대하셔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세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이걸 전략 교체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서 세원이라는 종목도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LFP 배터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